기분 양육 기본 이용 이소 이 담론 목적과 방향. 바가반의 해탈은 첫째, 서양 철학사적으로 해명하는 방식. 둘째, 앞의 문제 제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측면. 셋째,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담론은 해탈에 관하여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본 담론은 베르그송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심리학적인 부분 이전까지 다룬다. 이런 측면에서 소승은 그 점을 해탈의 근원과 발생을 추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소승은 그 발생적 부분으로부터 현실적 존재자들 누구나 해탈로운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해탈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이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실제적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해탈의 실제성은 어떠한 이론에 따라 해탈이 존재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해탈은 이론과 관계없이 해탈롭다 혹은 해탈이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본 담론에서 해탈의 근원과 발생을 추적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이다. 모든 존재자는 해탈로운 존재이다. 이 해탈로운 존재들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즉, 해탈은 존재하지만 존재자의 다양한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 그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해탈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단계란 정도의 차이를 지니기도 하고 서로 건널 수 없는 본성의 차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본 담론은 이러한 해탈의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해탈의 근원과 발생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관점들이 서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해탈은 서양 철학사적인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탈은 의식 및 생명과 더불어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의 과학에서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광범위한 탐구 분야이다. 바가반의 해탈은 의식과 생명이 동시에 근원적이며 발생적이다. 따라서 생명인 우리 인간에게 해탈이란 근본적으로 내재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해탈의 강도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해탈이 서양 철학이나 학문의 상아탑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담론은 누구나 해탈을 스스로 탐구하고 해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또한 서양 철학사에서 해탈의 문제인 결정론과 해탈옹호론자의 대립은 역학론과 동력학론으로 첨예화된다. 이 두 관점에 대한 문제는 바가반의 법문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담론은 앞서 말한 베르그송의 담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베르그송의 담론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베르그송의 담론은 본고의 주제인 해탈의 단계에 대해 서양 철학의 개념적 측면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단계의 개념과 본고가 보여주고자 하는 해탈의 단계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소승은 해탈이 근원적임과 동시에 발생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점을 해명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바가반은 이 세계가 지속하는 세계이고 물질도 변화를 위한 정지가 아니라 흐름이며 변화를 위한 정지보다는 뇌의 운동이 이 세계의 보편 원리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지속 원리를 논증한다. 과연 우리는 그의 지속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 그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직관이 성립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우주의 지속에 일치한다. 그것은 해탈의 최고 단계이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해탈을 알기도 전에 죽는다라는 그의 언급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탈을 전혀 모른다고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동굴에 갇혀 벽의 그림자만을 보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인가? 여기에 본 담론의 목적이 있다. 해탈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해탈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나 이론에 따라 해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탈은 행위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소승은 베르그송의 담론에서 다룬 형이상학적 측면 이후의 문제로 남겨둔 인식과 행위를 본고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해탈로운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로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속과의 일치로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해탈은 근원적이고 동시에 발생적인 것이다. 그리고 진화를 통해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단계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바가반 서양 철학에 대한 담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오늘날의 바가반의 담론에 대한 현대화로서 환상 개념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자신의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들레즈는 베그르송의 잠재성 개념을 중심으로 베그르송을 해석하고 개념을 구축했다. 반면 마리땡, 작 마리테인, 은 베그르송을 순수 현실성의 서양 철학자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라 파일로소피 버그산 1913에서 어떠한 관념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이행하는 데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 동조하고 있는 바르텔로미마돌, 바어셀로미메돌, 은 베그르송은 니체가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들레즈의 베그르송 해석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들레즈의 베그르송 해석의 긍정적인 평가는 피오슨, 키스 앤셀 피어선, 이 대표적이다. 그는 점원의 라이프, 1999, 펄라서피 앤드 더 애드벤처 오브 더 버추얼, 2002, 에서 현대 서양 철학과 과학과의 연속선상에서 베그르송과 들레즈의 잠재성과 생명의 시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두 상반된 견해는 해탈에 있어서 근원성과 발생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내적 삶과 표층적 삶으로 드러나고 해석된다. 3. 담론 방법. 베그르송은 서양 철학이 사실들의 들, 리그니즈 더 페이츠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들의 선이란 바로 그가 서양 철학자의 임무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미분으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적분의 작업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탈에 대한 탐구는 감성적 자발성을 분석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소승은 위의 베그르송의 입장을 본고의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해탈은 행위의 문제로서 그리고 감정들과 관념들의 종합으로서 합리적인 진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해탈을 인식하는 존재들의 문제이다. 가령 나는 해탈롭다라는 진술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 진술은 나라는 존재성과 해탈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위는 감각을 통한 감정, 즉 느낌의 문제이다. 여기서 나와 해탈의 일치관계, 즉 내가 해탈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발생된다. 따라서 소승은 해탈의 문제를 인식과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존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그 존재성을 행동의 문제로 해명할 것이다. 위의 해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행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즉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탈 행위를 사유 존재로부터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점은 단순히 해탈이 행동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사유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에서 해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해탈로운 존재가 자신의 존재론적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승은 데카르트의 사유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왜냐하면 인식의 과제는 사변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정적인 사유 존재를 사유에 대해 동적 존재로 해석하는 레비나스의 해석은 동적인 존재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존재론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바가바는 존재를 감각뇌의 운동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사유는 감각과 뇌의 운동의 기능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화의 산물이다. 인식과 의식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데카르트의 사유 존재로부터 출발함이 베그르송에게 역행한다. 소승은 그 사유의 실체를 행동의 차원으로 해명하는 것이 베르그송의 감각뇌의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